먼저 메이저리그의 트레이드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 말 메이저리그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는 팀들이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시즌 당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워싱턴 내셔널스로부터 후안 소토를 영입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트레이드 중 하나로 평가받았죠. 이처럼 트레이드는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수 김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현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하성 선수의 수비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이는 한국 선수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하성 선수도 처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1년 첫 시즌에는 타율 0.20에 그쳤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고 2022년에는 타율 0.21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김하성 선수의 성장과 잠재력 때문에 현재 여러 팀들이 그의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김하성 선수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큰 장점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뿐만 아니라 2루수, 3루수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어 팀의 전략적 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팀 분위기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해야 합니다. 2018년 LA 다저스로 트레이드된 마차도의 사례를 보면 초반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큰 역할을 했죠. 김하성 선수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야구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야구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략과 기술, 그리고 인간 드라마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른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트레이드 시장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이저리그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메이저리그는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과 내셔널리그 15개 팀으로 나뉩니다. 각 팀은 시즌 동안 162경기를 치르며 이는 약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보통 7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도 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시기에 팀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는 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팀들입니다. 이들은 팀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특정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반면 판매자는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팀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베테랑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고 대신 유망주나 드래프트 픽을 받아 미래를 준비합니다. 2023년 시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LA 에인절스는 오타니 쇼헤이와 마이크 트라웃이라는 슈퍼스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워지자 여러 선수들을 트레이드했습니다. 이는 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죠. 이제 다시 김하성 선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2021년 샌디에이고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총액은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김하성 선수의 잠재력을 샌디에이고가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적응 과정은 많은 한국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첫 해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했고 그 결과 2년차부터는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김하성 선수의 수비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수비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DRS, 디펜시브 런즈 세이브드에서 유격수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이었죠.
김하성 선수의 성장은 타격에서도 두드러집니다. 2021년 첫 시즌에는 타율 0.202, 8홈런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타율 0.251, 11홈런으로 향상됐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김하성 선수의 성장은 다른 한국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최지만 선수는 인터뷰에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시장에서 김하성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드가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새로운 팀, 새로운 동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LA 다저스로 트레이드된 매니 마차도의 사례를 보면 초반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만약 트레이드 된다면 그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적응력을 고려하면 새로운 팀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김하성 선수의 가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다재다능함입니다. 그는 주로 유격수로 뛰지만 필요에 따라 2루수나 3루수로도 뛸 수 있습니다. 이는 팀 운영에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김하성 선수의 연봉도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그의 현재 연봉은 팀 성적 대비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연봉 총액에 제한이 있는 메이저리그 팀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드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팀 문화나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한국 야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한국 리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죠.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략과 기술, 그리고 인간 드라마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자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김하성 선수가 어떤 팀에서 뛰게 될지,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공은 곧 한국 야구의 성공이고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른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